우리 편집할 때 비롤, 사진, 영상 같은 거 깔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자연스럽고 어떤 건 뭔가 어색해요. 자막도 그래요. 똑같은 문장인데 줄바꿈 위치 하나로 읽기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거 그냥 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사실 원리가 있답니다. 오늘은 그 원리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여러분의 스톡 영상 배치, 자막 줄바꿈, 커팅 타이밍까지 전부 기준이 생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사람은 의미 단위로 장면과 자막을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장이 끝날 때까지 화면도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커팅을 하거나 스톡을 얹을 때도 의미가 완결되는 타이밍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시청자가 인지 부화 없이 정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예전에 썼던 스크립트 하나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오늘은 고양이에게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 탑5, 이 문장에 스톡을 한번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에게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 탑5. 자, 많은 분들이 고양이에게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만 고양이 영상을 깔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의미 덩어리가 이렇게 나뉘거든요. 오늘은, 이건 도입부예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고양이에게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 탑5는 하나의 완결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여기에만 스톡 영상을 넣으면 시청자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돼요. 고양이, 고양이 영상이네. 이게 절대 먹이면 안 되네. 영상을 끝났는데 문장은 계속되네? 그러면 이게 문장과 장면이 안 맞으니까 어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왜 어색한지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자, 3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 문법 단위와 의미 단위가 충돌해서 그렇습니다. 고양이에게는 문법적으로는 하나의 어절이에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먹이면 안 되는 음식까지 가야 완결이 됩니다. 조사, 이 애기가 나오면 뒤에 서술어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국어를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스톡 영상이 먼저 끝나버리면 미완성된 문장을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각 정보가 바뀌면은 뇌가 끝났다고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화면이 바뀌면 한 단락 끝으로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톡 영상이 고양이에게 여기로 끝나면은 시청자는 무의식적으로 고양이 파트가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레이션은 계속 이어지니까 싱크가 안 맞는 거죠. 세 번째, 스톡 영상과 사진의 역할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진과 영상은 그냥 목소리를 채우려고, 화면을 채우려고 아무거나 놓는 장치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디오로 설명하는 이 의미 덩어리를 시각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고양이 영상을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양이에게 위험한 음식이라는 개념 전체에 맞는 영상을 넣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가 음식 앞에 있는 장면 같은 거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문장 전체가 나오는 동안 B롤을 깔아줘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자막으로 처리하는 게 나아요. 자, 편집할 때 기억하세요. 이 의미 단위, 그러니까 청크라고 할게요. 청크는 의미가 완결되는 단위고 스톡 영상과 사진도 그 단위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해요. 그래야 시청자가 몰입 방해 없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예시도 볼게요. 나열하는 문장이에요. 요즘은 샴 고양이, 노르웨이 숲, 브리티시 숏헤어, 스코티시 폴드가 인기가 많습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 사람들은 총 4가지의 객체로 인식을 합니다. 자, 샴 고양이, 노르웨이 숲, 브리티시 숏헤어, 스코티시 폴드. 이 문장에서 요즘은 그리고 인기가 많습니다, 이 2개는 문장을 연하는 장치일 뿐이에요. 따로 의미를 가진 객체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나열형 문장에 B롤을 넣으려면 각 이름이 나올 때 해당 고양이 영상을 나타내고 보여주면 됩니다. 샴 고양이, 이 고양이의 발음이 끝날 때 샴 고양이의 스톡도 같이 끝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막, 오디오, 시각 자료가 모두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이는 거예요. 이 원리는 자막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AI한테 이제 음성 인식을 해서 자막 줄바꿈을 시키면은 좀 이상하게 끄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이 문장 보세요. 심하면 신장이 망가지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줄바꿈은 이렇습니다. 심하면 신장이 망가지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심하면 신장이 망가지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자주 하는 실수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어색하냐면요. 사람은 이 문장을 두 덩어리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심하면 신장이 망가지거나, 이건 이제 정도가 심하면 신장이 망가진다. 이렇게 종결을 내서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이 의미이죠. 여기에서의 거나는 문장을 잇는 접속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화면에서 봤을 때 신장이 여기에서 끊어버리면 의미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끊기니까 읽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이거 읽기 편한가요? 읽기 불편하죠? 자막 줄바꿈도 똑같습니다. 말 자막은 오디오를 이해하기 쉽게 보조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의미 단위로 끊어줘야 시청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됐으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이 문장 보세요. 러닝 루틴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 단위로 봤을 때 핵심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자막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1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아니면 말 자막과 강조를 같이 쓰면 러닝 루틴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시청자가 아침에 물을 마셔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만약 물 마시는 행동 자체를 더 강조하고 싶다면 러닝 루틴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비롤 얘기했죠. 이 장면에 비롤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라는 문장에 딱 맞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사람 영상이나 사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톡을 끝낼 때도 겁니다 까지 다 보여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갑자기 끊으면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이 바뀌니까 어색해요. 자, 스톡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베개를 베고 누워있고 창밖은 밝고 물컵 들고 있는 사진 보면 어때요? 시청자가 아침에 물을 마시려는 거구나, 이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햇빛 들어오고 물 있는 사진,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 사진 보세요. 이 물컵만 있는 사진은요, 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아침이라는 정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톡을 고를 때도 더 좋은 스톡이 있으면은 여기선 아침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걸 쓰는 게 낫습니다. 다른 스톡을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이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스톡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의미 단위로 이해한다. 두 번째, 편집은 이 의미 단위를 따라가야 한다. 셋째, 자막이든 비롤이든 똑같이 적용하면 자연스러운 편집이 된다. 시청자가 몰입 방해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어떤 장치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서 끊을지 편집하실 때 이 디테일을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